지금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속보가 자막으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상황, 그날 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를 했고요. 그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요구했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 자신은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경찰수장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라는 진술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서 지금 증인으로 출석해서 하고 있는 증언들이 속속 속보로 뜨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의원들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그렇게 말한 게 맞느냐라고 재차 묻자 조 청장은 그 워딩이 분명히 기억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에게 당시 이제 경찰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니까요.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했으니 왜 이 내용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직전에 조지호 청장이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과 김영현 당시 국방장관과 회동했다는 사실은 이미 탄핵 심판 등에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A4 용지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당시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도 진술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탄핵 심판 때 정확히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진술로 기억하는데 조기현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 체포해라라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경찰수장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이런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정은 됐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밝혀진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체포 지시 자체를 완벽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14명의 주요 정치인의 체포 명단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홍장원 2차장이라든가 이 곽종근 사령관의 이 진술이 허위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계속 진심문을 했지만 그때마다 저런 윤석열 대통령의 질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걸 확인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허위 증언인지가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날 계엄 선포 전에 안가 모임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관련돼서 계엄 선포가 된 후에 주요 국회를 봉쇄하고 차단하는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을 받았던 사람이고 체포 명단도 연영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국회의원의 월담하는 경우에 다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관계의 앞뒤 맥락을 연결해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일날 곽종근 사령관, 여인영 또 홍장원 차장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오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로써 이제 실제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네. 삼청동 안가에서 국방장관에게 당시 경찰청장이 문건을 받았는데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이런 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시간과 장소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미리 정보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것은 조지호 경찰청장, 그 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비선 조직이 가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봅니다. 조지호 전 청장이 상당히 저분이 몸이 안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 상황에서 뭐를 감추겠느냐라는 식으로 상당히 당당하게
한때는 임했던 상황인데요. 지금은 글쎄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얘기를 하겠다라고 심정의 변화를 일으켰다는데요. 그 당시에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과 함께 이 별동대 수장으로서 일종의 역할을 충분히 한 걸로 보인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경감을 시키기 위한 자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이 사실은 앞서 제 기억엔 탄핵 심판 때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 체포해라라고 지시를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조지어 경찰청장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도 조건이 맞고 요건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엄을 선포할 때 그 프로세스를 보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의결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국회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표결을 통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국회 가서 표결을 통해서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걸 만약에 막았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예. 다만 계엄이 곧 내란이기 위해서는 폭동이란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폭동도 좀 넓은 범위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헌 문란의 목적성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조지호 청장의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폭동의 여부와 폭동의 지속성에 대해서 좀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전화를 받아서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 탄핵 심판대 있었는데 월담하는 의원을 체포하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어떤 부분이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일단 20, 민주당 사 이런 말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진실은 다 밝혀집니다. 윤석열이 그 당시에 저렇게 지시했다는 것은 현장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이 불법 쿠데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이거 그냥 수용해버리면은 이슈가 소멸돼 버립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초반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논리라고 했습니다. 그걸 수용하고 나면요, 다시 기독교 논리가 또 성립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했다, 쿠데타 일으켰다. 이거 수용하고 나면요, 편하게 이재명 정부 비판할 수도 있고 발목 잡을 수도 있고 이재명 정부 독재자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요, 본인들이 잘못된 것부터 해결을 해버리면 정치가 편해집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